아르티빈의 도끼 드디어 나옵니까? 도끼살인마? 아드난 초락을 검색해 보면 엑스맨이라고 나와요. 엑스맨. 레이전 쏘고 하는 게 초능력 엑스맨이 아니라 도끼. 아 도끼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AXE. 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변태였대요. 미치겠다 진짜. 그래갖고 튀르키예도 괴물이 있네. 동네 자체가 이제 초토화됐대요. 이게 전체 집단 심리적으로. 아니 걔는 아니잖아요. 걔 저 착한 애인데. 양복을 입은 뱀이구만 이 새끼가. 그 목도 찍고요, 얼굴도 찍고 얼굴이 쪼개져 있는 거라. 성폭행하고 지금 돌아다녀요. 튀르키예에서. 야 이거 또 튀르키예도 웃기는 나라네. 오늘 우리 염 교수님은 추석 연휴를 대비해서 부과받은 그 사건을 하나 더 하려니까 아유. 찾느라고도 고생 엄청 했을 거 같고. 교수님이 2개 더 하셨잖아요. 나도 2개 했지만 뭐 짧은 시간에 진짜 이거 연쇄살인 사건 외국 거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오늘 보니까 드디어 이제 그 이슬람 국가 이제 트르키예까지 갔네요. 아우 조교 2명까지 조건해갖고 번역 하나 줄 뻔했어요. 조교들한테 SS. 그러니까 영어권을 걸래 가능하면. 근데 영어권 하면 뭐 그렇고 또 이게 저희 고유한 유니크한 게 남들 안 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거 해야지. 네, 도전하는. 가봐요 얼른. 네. 오늘은 71회고요. 해외 연쇄 아드난 초락이라고 교수님들 제가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5대 연쇄 살인마가 있더라고요. 튀르키예. 예, 튀르키예. 그래서 그 중에 여기 5대? 연쇄 살인마가 또 있어요. 튀르키예. 있겠지. 그 큰 나라인데. 예, 그 중에 한 명이고 골 때린 사건이에요 이게. 아드난 초락을 검색해 보면 엑스맨이라고 나와요. 엑스맨. 네, 근데 이제 그 레이전 쏘고 하는 게 초능력 엑스맨이 아니라 AXE 도끼. 아 도끼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AXE. 네. 예, 그래서 엑스맨이구나.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도 큰 사건이면 튀르키예 언론에도 이 자료가 많아야 되거든요. 아니야. 근데 자료가 더 웃긴 게 교수님 미국 자료만도 못해요. 그럼 보도 통제한 거죠. 예, 그 많이 없어요. 보도 통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튀르키예가 좀 황당한 게 교수님 튀르키예하고 그리스하고 옆에 붙어 있잖아요. 바로 바다만 건너면 예, 그리스 사이가 그걸로 되게 많이 도망가요. 사이가 안 좋다며요. 사이가 두 나라가 되게 안 좋대요. 안 좋은데 웃기는 건 뭐냐면 튀르키예 사건 관련된 거는 그리스에 됐다 많고 기사가. 그리스의 사건 터진 건 또 튀르키예 많아. 지들끼리 이제 그런 게 있구나. 야, 쟤는 문제 있는 나라에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 좀 우회해 갖고 조사를 했고 그래서 좀 하는 대로 해봤습니다. 1967년생이에요. 촐락이. 그래서 현재까지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네. 67년생 해봐야 뭐 지금 60 환갑도 안 됐잖아요. 한국 나이로. 젊은 사람. 몇 명 죽였어요, 얘? 11명. 와, 씨, 그것도 많이 죽였네. 네. 그래서 튀르키예 그 아르티빈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고향이기도 해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연쇄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아르티빈의 몬스터라고 좀 불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쇄살인범 중에서 되게 잔혹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 도끼 자체가 잔혹한 거잖아. 그리고 아르티빈이 교수님 되게 조용한 동네래요. 큰 문제가 없는 동네인데 거기서 이런 짓을 했구나. 예, 그래가지고 뭐 난리로 아닌 사건이었고요.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95년? 네, 1990년 95년까지 그럼 한 3년? 근데 3년 동안 11명 죽였어? 드러난 것만 11명이고요. 피해자는? 피해 그 11명인데 이 중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중 6명이 68세에서 95세 사이의 여성 노인이에요. 아이씨, 할머니들만 살해했네. 힘없고 성폭행 약한 당했고. 아니, 할머니들이 성폭행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인만 한 게 아니고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한 이 거예요. 새끼가 웃기는 새끼네 이거. 예, 그래서 아주 특이한 노인 그 성애적 성향을 가진 연쇄살인범이에요. 또라이구만 이거. 그쵸, 거의 없었잖아요, 제가 한 사람 중에. 그러게. 예. 그리고 피해자들 남자 피해자도 있는데 남자 피해자는 남편이나 같이 있었던 가족이고요. 여성 피해자는 100%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했어요. 강간살인범이네. 예, 강간 연쇄살인범입니다. 노인 강간살인범. 그렇죠. 그래서 11건의 살인 사건 이외에 6건의 강간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고요. 죽이지 않은 게 6건. 예. 근데 이제 피해 여성들이 당시에 이제 얼굴을 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이니까 대면식으로 보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겁이 나니까 도끼 들고 설치니까. 예, 도끼 들고 설쳐대니까. 그래 쫄아가지고 이제 기억도 잘 못하고 선택적 기억 상실 증상을 보여서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촐락이 나중에 이제 검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검거된 이후에 그 대부분의 이제 아르티빈 지역의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걔 맞아 말도 안 돼.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착한 사람으로 인식돼 있는 놈이네. 심하게 찾겠대요. 그러니까 양복을 입은 뱀이구만 이 새끼가 정말. 예, 맞아요. 저기 뭐라고 그러죠? 저 착한 뱀 역할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친절하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요. 깜짝 놀랐구만. 옆에 특히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를 강간하고 죽인. 심지어는 얘가 이제 할머니 도와주고 막 이렇게 부축해주고 한 할머니를 가서 강간하고 살아야 했다니까 사람들이 맛이 가는 거라. 예. 그래서 뭐 그 동네 자체가 이제 초토화됐대요. 이게 전체 집단 심리적으로. 그래서 튀르키예 언론에서 대서특필 정도로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튀르키예가 갑자기 EU에 가입하면서 맞아. 아 우리 선진국이요 이렇게 이제 하려고 갑자기는 사형을 폐지해 버린 거라. 그 혜택 받구나 이 새끼. 예, 혜택 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형 대상자였어요. 집행 대상자였는데 당연하지. 해피림은 이제 그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고 튀르키예에서 야 우리 사형 없어 이렇게 없애버렸거든요. 종신형 됐네. 석방까지 됐어요. 이거 정말. 지금 돌아다녀요. 튀르키예에서. 야 이거 튀르키예도 웃기는 나라네. 이게 웃기는 일이라니까 이게. 이거 정말. 그래서 이게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야 웃기네 이거. 얘가 만약에 이 자료가 지금 돌아다니면 그냥 길 가다 총 맞아 죽어요. 지금 이 짓거리.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네. 그래서 완전 엽기적인 케이스인데 저도 그래서 교수님 이거 말이 안 되는. 교차 검증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일부 언론에 튀르키예 언론을 봤더니 석방이 됐대.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야, 뭔 얘가 몇 명을 죽였는데 석방이야. 근데 맞아요. 공식 기록에 석방 됐어요. 그래서 그까지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성장 과정부터 말씀드리면 1967년 아까 젊다고 그랬잖아요. 9월 5일 날 튀르키예 아르티빈 지역의 한 시골 마을에서요. 좀 지독하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대요. 부모님이 가난하게 이제 사는 관계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농사 기술만 배운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변태였대요. 엄마도 아버지도 다 변태야? 세트 변태예요.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자는 침대에 이제 중간에 껴갖고 애기가 잔 거예요. 촌락이라는 아기가. 근데 아이가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격렬하게 성관계를 하는 거라. 애 옆에다 두고. 뭐 그런다고 변태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이거 말이 안 되죠. 애한테 그걸 왜 보여줘. 애가 7살인데. 미치겠다 진짜. 그래갖고 튀르키예도 괴물이 있네. 나중에 촌락이 경찰에 건거돼서 진술했거든요. 그 기록이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일반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거의 뭐 진짜 음란물에 나올 정도로 좀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자주 봤대 얘가. 정말 얘 어떤 그 성인지 이거는. 그러니까 조발이 된 거죠. 왜곡되겠네. 일단은 이제 성에 대해서 7살부터 봤기 때문에 좀 빨리 이게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1살까지 만 11세니까 한국 나이로 성관념이 왜곡될 수 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나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 침대에서 같이 잤대요. 보는 과정에서 이제 성에 대한 관념이 좀 웃기는 데다가 왜곡된 거야. 거기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얘가 좀 흥분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때 흥분을 느끼면서 엄마가 이제 샘플링이 된 거야. 나이가 좀 많은 엄마가.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제 그 튀르키예 범죄 심리학자들도 연구했는데 얘가 그 엄마의 성행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이제 관념이 생겨서 중년 나이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만 성적인 판타지가 좀 설정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왜곡됐네 성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행위나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어린아이가 너무 안 볼 걸 보다 안 볼 걸 보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뇌수망이어가 아시죠? 이게 유행했대요. 유행해가지고 그 죽는데 그 당시는 거의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었는 80년대니까 거의 죽는 건데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대요. 그랬구나. 근데 뇌수막염을 너무 심하게 하라고 죽다 살아다 보니까 뇌 기능에 좀 타격이 오지 않았냐. 특히 전두엽 쪽에 좀 뇌 기능 장애가 온 거지.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되게 친절하지만 내적으로는 공격적이거나 저 사람 어떻게 씹어 먹을까 하는 생각을 폭력적인 가진, 성향이. 그러니까 이중적인 성격이 뇌수막염을 통해서 좀 설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건거된 이후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연쇄 강간살인범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부모한테 그걸 전가하는구나. 왜 그러면 내가 어릴 적에 세상에 어떤 애가 7살, 8살 때 엄마 아빠가 하는 걸 옆에서 다 보냐. 그리고 내가 11살 될 때까지 다 보여주고 했는데 그거를 주장했구나. 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교수님. 추정하는 건데 뭔 추정이 나오냐면 엄마가 혹시 촌락을 성적 대상자로 삼지 않았겠느냐. 10대 초반에 이런 10대 추정도 초반에, 나와요. 10대 초반에. 예. 다만 촌락은 그걸 인정을 하진 않았는데 경찰하고 그말 나올 수 검찰하고 법원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양쪽 다 비난했어요. 내가 이렇게 괴물이 된 건 엄마 아빠의 탓이다 이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추정할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40, 50대 이상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이런 변태성이 이거는 좀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교수님 그렇게 보이세요? 교수님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에 5, 60대 여성 성폭행 현상을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가끔은 있어요. 이준재 같은 놈도 나이 성별 안 가렸죠. 아니 뭐 나이 안 그렇긴 가렸잖아. 한데 이제 교수님이 수사한 케이스 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거 안 가리고 그래서 저 성범죄 하는 놈들이 있는데 예. 아니 근데 이 경우는 특별히 노인층을 선호했다는 거죠. 예. 마구제비로 눈에 그냥 젊은 사람이 걸리건 나이가 먹은 사람 걸리건 상관없다 하는 그런 범죄자 말고 네. 이거는 그냥 특별히 나이 먹은 층을 타겟팅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 선호한 거지. 그쪽을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아버지 할아버지만 좋아하는 여성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그 증후군들도 있습니다. 또 할머니를 좋아하는 이런 놈들도 있는 거고요. 사람이 참 묘해요. 존재가. 예. 묘하다 그래. 묘하다는 표현이 맞네요. 뭐 아버지 할아버지 증후군도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 뭐 다 갈라진 목소리에 늙은 목소리에 흥분하는 여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해외에도 뭐 20, 꽤 나옵니다. 예, 20대인데 7, 80대가 결혼하고 그런 이제. 증후군도 있어요. 근데 이제 10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정체성이 올라오니까 촌락이 그렇지. 이제 자기도 좀 그렇겠지. 이게 난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뒷또래가 좋아야지 맞는데. 예,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시작. 그러네. 술로 면피하려고. 그러니까 술을 거의 매일 먹었대요. 맞아. 네, 거의 매일 정체성 혼란 오겠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충동 조절까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부모가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가 만들었다. 예, 부모의 좀 변태적 성향, 그 다음에 이제 그 뇌수막염 죽다 살아난 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알코올 중독. 그러네.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아주 복합적으로 골치 아파지게 되고요. 20대가 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한 착한 여성을 만나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일반적인 그 지역에서 뭐 서비스업이나 이제 농업 같은 거 겸업하면서 3명의 자녀를 둔 아빠로 아주 모범적으로 잘 살아갑니다. 살아갔으면 되는 거를. 근데 요다부터 이제 무서운 얘기가 나온 거지. 예. 1992년으로 갑니다. 예, 10월 16일인데요. 아르티빈의 세이틀러라는 마을이 있대요. 촌 단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살던 후세인 코르크마즈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그 아내 방에서 아내가 이제 아시의 코르크마즈인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라. 그래갖고 뭐지 하고서는 집으로 그 방으로 뛰어간 거라. 뛰어갔는데 이 당시 이제 15살짜리 딸하고 같이 셋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 후세인하고 딸하고 엄마를 구하려고 이제 방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의 집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그 키 크고 홀짝 마른 놈이 복면을 쓰고 도끼를 들고 있는 거라. 우와. 그래갖고 이제 너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도끼 든 도끼 범인이 후세인 아저씨한테 덤빈 거라. 죽었어? 그 덤비니까 이제 후세인은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들어갔잖아요. 뛰어가니까. 도끼 맞아 죽었네. 그래 도끼로 그냥 머리를 찍어버린 거라. 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세인이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둘 있잖아. 근데 이때는 첫 범행이라 어린애를 이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15살 딸은 안 건들고요. 부인이 이제 아시에 있잖아요. 네, 그걸 죽였구나. 아시에를 바로 내리쳐가지고 또 딸 보는 앞에서 그냥 완전히 얼굴을 없애버려요. 아유. 도끼로 난도질해요. 그래서 얘가 엑스맨이에요. 딸은 어떻게 됐어? 그러고 나니까 딸은 이제 멘탈 나갔지. 엄마 아빠가 머리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순간에 촌락이 그 여자애를 끌고요. 그 집 밖으로 나가요. 혹시 이제 누가 올지 모르니까 비명소리 나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바로 그 15살짜리 딸을 끄집어 내가지고 그 헛간이 있었대요. 이게 농장 지역이니까 헛간으로 15살짜리 딸을 데려갔고요.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2번의 성폭행을 한 겁니다. 아 잔혹하게 성폭행을 했대요. 진새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이제 졸도한 상태인데 얘가 이제 딱 깨니까 머리털 잡고서는 그 옆에 이제 그러니까 지형을 안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천연동굴이 많대요. 이 지역에. 그래서 석회암동굴로 얘 끌고 간 거라. 또 강간하려고? 예, 그래갖고 이 15살짜리 거기서 강간을 또 몇 차례 해요.
근데 강간하는 과정에서 이제 애가 성경험도 없는 애인데 애한테 4-5번 당하니까 이게 맛이 가잖아요. 그래서 애가 이제 진이 빠졌고 기절을 한 거라. 근데 기절하는 과정에서 애가 숨을 안 쉬었대요. 길게. 그러니까 이 순간에 촌락 입장에서는 얘 죽었네 기절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잠깐 방심한 타임에 얘가 깬 거라. 그 도망갔어. 깨가지고 이제 후다닥 도망가 버린 거라. 아휴, 그나마 살았네. 그래서 요 첫 번째 범행에 이 15살짜리 여자아이는 나쁜 놈의 새끼. 후세인인 아버지하고 아시의 어머니를요 졸지에 집안에서 잃는 도끼로 잃었네. 도끼로. 예. 근데 정말 잔인해요 내용이. 아, 그리고 이거 교수님 나쁜 첫 놈의 페이지 나오는 도끼 있잖아요. 이게 이게 그때 당시에 사용된 거구나. 사용된 거랑 동일한 그 사이즈의 아, 도끼입니다. 이걸로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아까 얘기한 세일틀러 빌리지 마을에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몇 킬로 떨어진 다른 마을인데요. 소안리라는 또 작은 부락이 있어요. 여기에 시아버지인 지베르 빌디리치라는 분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며느리가 같이 살고 있었나 봐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하이리의 빌디리치. 이게 보통 남편 성 따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분이요. 아침에 이제 아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남편이죠. 뭐 일 좀 보고 집에 왔는데 둘 다 도끼로 막 찍혀갖고 머리 다 터져 있는 거라. 아, 뭐야?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며느리는 그럼 또 성폭행했겠네. 그러겠죠.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또 왔을 거 아니에요. 야, 뭔 일이야 그러봤는데 도끼에 맞아가지고 이제 머리 찍히고 막 목 난리 난 거라. 살벌했겠다 이거. 예. 근데 이제 봤는데 이제 시아버지인 지베르 같은 경우는 그냥 초기에 한 방에 맞아서 그냥 즉사한 즉사했고 거지. 그다음에 막 찍어서 확인 사살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이리에 있잖아요. 며느리는 봤더니 성폭행 어마어마하게 당한 거예요. 이 새끼 목적이 항상 성폭행 아니야.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머리 뒤통수를 찍어갖고 제압한 걸로 끝났는데 좀 잔혹한데 말씀드릴게요. 그 목도 찍고요, 얼굴도 찍어갖고 얼굴이 쪼개져 있는 거라 성폭행하고. 이게 이제 시골 동네에서 이거 세상에 폭력 사건도 안 발생하는 동네인데 어마무시하네. 이게 어마무시한 게 막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후세인 씨 부부 다 죽었죠. 15살짜리 딸 성폭행 당했죠. 그다음에 지베르 씨 집에서 지베르 씨하고 며느리 또 살인당해 도끼로. 그러니까 그 좁아하는 동네가 와 발칵 뒤집혔겠다. 그러니까 졸지 아르티비라는 동네가 쑥대밭이 된 거라.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거기다 이제 또 이제 그게 이제 수법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잔인해. 소문이 막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어디 집에 갔는데 그 후세인 아저씨 알잖아. 두 부부가 도끼를 찍혀갖고 머리 달아놨는데 막 이래버리니까 뭐 이 해당 지역 아르티빈 경찰뿐만 아니라요 튀르키 연방 경찰까지 막 비달 걸렸고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 심지어는 교수님 여기 터키 튀르키예가 아시겠지만 약간 군사적으로 대치된 시리아도 있고 막 그래서 군대가 좀 세잖아요. 하다 한다고 군사 경찰까지 투입돼요. 이거 빨리 잡아내라고. 아이 참나 이거. 9명까지. 1년으로 사건을 해서 아르티비엔 지역이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이제 판단. 4명이나 죽고 뭐 1명 성폭행 공포 당하다 분위기 보니까. 조성된 거지 뭐. 네, 그래서 주민들의 공포 심리가 만연되기 시작했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사까지 가야지. 임시 거주어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보안 장치까지 설치하는 집이 막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게 아르티빈이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유대감이 되게 높았고요. 그리고 정말 조용한 동네였대요. 그럼 이제 주민들끼리 또 불신이 생기죠. 맞아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 동네 아는 놈이 한 거 이거. 당연히 그럴 거예요. 이거는 그 집에 그렇잖아요. 도끼 들고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던 놈이지 누구겠어. 그럼 동네 사람이지. 안전장치도 없고 사람 집에 있는 거 알고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뭐 지문도 없어 족적도 없어 이게 완벽하니까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여기 동네 큰일 아는 났네. 놈이야 이거 어떤 새끼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교수님 야 그 저기 복준이 아저씨네 그 아들 이상하지 않아 막 이러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지역 유대가. 또 거기다가 야 그 건영이 삼촌 좀 이상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튀르키예 경찰이 박살이 난 게 이게 또 교수님 시골 동네니까 범인이 누굴 것 같아 그러면 또 이게 썰이 풀리잖아요. 다 불러다 조사하는 거지. 수사를 못해. 왜?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좌우지간 좀 이상한 인간은. 일단 경찰이 데려가기만 하면 그놈 범인으로 금방 소문 나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교수님 이게 너무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수사가 안 된다고.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더 혼란만 가중. 이게 엉방진창 됐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지나서 1993년 이루어지네요. 그 사부샤트라는 지역에 있는데 사부샤트에 크프르카야라는 동네가 있대요. 이 주에 거기
아흐메트라는 60세 남성하고요. 아부하야트 귀무슈라는 남성 두 명이 다 남자 두 명이? 네, 남자 두 명인데요. 이 두 명이 잔인하게 살인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같이 사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제 아흐메트라는 사람 집에 이 귀무슈라는 양반이 아마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게 강도가 침해한 거라. 아, 그 두 집에? 분이 이제 집에 계신데. 이것도 도끼야? 네. 그럼 이 새끼 맞네. 이 둘이 이제 갑자기 죽었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 경찰이 출동을 했더니 집안이 어지럽게 이제 널브러져 있는 거죠. 교수님 흔히 말씀하시는 물새큰. 뭐 이게 막 널브러져 있었고요. 두 남성 전부 도끼에 심하게 머리와 목, 얼굴들 찍혀서 아유, 잔인하다. 처참하게 잔인하게 도끼살인마 이거. 네, 어우. 2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도 교수님 지금까지 하면서 처음이에요. 이런 사건은. 도끼살인 사건.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남자 둘 죽었어. 예, 2명 죽었고요. 살키물리마이라고 그 옆에 마을인데요. 혼자 살던 62세의 그 헤디의 산차타 로울루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62세 할머니 어머니인데요. 이 여성이 헛간에서 일하고 있던 중 혼자 사는 분이에요. 괴한이 들어와서 갑자기 복면수고 와서 도끼 뒤 있잖아요. 앞면 말고. 아, 뒷면으로 머리 찍은 거라. 그럼 기절해 버리지. 찍고 이제 쓰러진 거야. 헛간에서. 응. 쓰러지니까 이제 쓰러졌는데 이제 이때 정통으로 맞아갖고 피가 팍 튀었대요. 근데 성폭행했어? 근데 다행인 게 이제 피가 터져서 죽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머리 맞으면 피 안 터지면 뭐 죽을 내추럴에 확률이 의해서 안에서 터져갖고 죽는 경우도 있고 네. 터져서 다행이라는 말도 있죠. 예, 그래서 이분은 피가 야, 좀 그래도 났는데 그거 맞고 안 죽은 건 다 천이야. 예, 천. 안 죽은 게 다행이래요. 그래갖고 탁 맞고 기절하는데 딱 깼더니 어떤 놈이 이제 자기를 이제 덮치고 있는 거야. 성폭행했구나. 네. 근데 이때 헤디아라는 이 여성 62세 여성이 나 모르겠다. 지금 현재 나 지금 살고 봐야 되니까 이 인간이 뭘 하든 간에 일단 살고 보자 그래갖고요. 기절해 버렸어. 그냥 정신줄 놔버렸대요. 놔버린 거지? 이게 기절한 거죠. 응. 그게 촌락이 범인 맞고요. 근데 피를 많이 흘리고 눈 감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걸로 본 거네. 예, 거기다가 이제 막 피 팍 나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제 몸에 막 피가 튀는 거라. 머리도 막 이게 나오니까. 그래갖고 아씨 여기 있다 보면 내가 피 다 묻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거기 헛간에 있잖아요. 방치하고 나체 상태로 성폭행하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았어. 살았어. 빨리 신고해야지. 그러니까 피가 있잖아요. 막 나오다가 응고가 되면서 이제 출혈이 멈췄고요. 정신이 깨신 거예요. 그래도 현명하네. 산책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있잖아요. 다행인 게 이제 전화가 있었대요.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순식간 왜 그러면 이때 경찰 비상사태거든. 비상 걸렸었겠지. 출동해갖고 바로 이제 치료해서 병원에 가서 신종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 이거 누가 한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도끼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라. 경찰 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6명 죽은 데다가 성폭행 2명 떠났잖아. 그죠 지금. 야, 이 경찰 난리 났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터지냐면 이게 시골 어르신들 알잖아. 열받은 가만히 안 있잖아. 꽃갱이 들고 막 쫓아가 경찰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교수님. 주민 대표들이요. 일단 쫓아가지. 그 주청하고요. 그 지역 그 시청 면사무소에 다 쳐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족장제도 같은 게 오랫동안 그 존립되던 데는요. 동네 어른이 가자 하면 다 가는 거예요. 예, 촌락단이라 그렇대요. 그러니까요. 예. 전부 다 쳐들어가고 경찰서 와갖고요. 경찰 나와 새끼야 그런 거야. 그 경찰서장이 우리한테 왜 이래요 그랬더니 야 인마 지금 6시 지금 도끼 찍혀갖고 목이 달아나는 판이고 지금 니네 뭐해? 둘이나 박살났는데 뭐한 짓이냐고. 너네 뭐해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아무 말 못하는 거라. 말 못하지 이거는. 거기다 또 공무원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쳐들어가 멱살 잡고 난리가 났었대요. 이거 좀 어떻게 안 하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교수님 그 튀르키예가 그 과학 수사 개념을 초기 도입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답답한 거지. 교수님 우리나라 90년대 경찰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거의 그렇지. 그러니까 엉망이. 속수무책이야. 뭐 지문 안 나오면 안 근데 돼. 이거 조그만 동네에서 도끼 들고 소리치면 이건 동네 사람을 그냥 남자는 다 데려다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목격자도 있고 생존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교수님 신고 많이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범자 이상한 애들 다 끌려가긴 했대요. 그랬겠지. 그리고 이제 그 같은 해 5월이 때 또 사고 터져요. 그 오스만 악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케사시 악소이라는 사람인데 둘이 부부예요. 악소이가 선이에요. 60대 둘 다 부부신데 또 집안에서 자식한테 발견된 거야. 아이고 죽었어 또 두 분이 도끼로. 살고 계신데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막 전화하기 시작했대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 잘 지내고 그러고 갔는데 전화를 안 받아. 자식이 갔대요. 갔더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얼굴 다 뽀개져 있는 거라. 아이고야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도착했더니 불이 막 나이더래요. 집에? 예. 그럼 죽인 다음에 불 질렀네? 근데 이미 너무 타가지고 접근할 수 없었고 아이고. 소방차가 와서 이제 진화를 하는 과정이었대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시신 발견한 거야? 갔는데 그 이렇게 완전히 있잖아요. 새까맣게 타갖고 이렇게 수검댕이 된 그러니까 상태로. 뭐 네, 투사형 자세로 죽어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촌락의 범인으로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이때부터 이 경찰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수사관 막 투입해서 하는데 남편도 살해했고 부인은 강간하고 나서 증거 인멸 목적 죽였고 그리고 아, 이 나서 새끼는 옆에 막는 사람 있으면 죽여버리는구나.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 남자들은 옆에서 강간하는 거 막다가 다 죽은 거네. 그러니까 처음에 재벌에서 죽인 다음에 이제 강간하는 거죠. 얘 패턴이에요. 이게 요건 또 이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4개월 또 지나요. 아흐메트 바이란하고 아이세 바이란 같아요. 성이 같으니까 부부가 집안에서 또 살해된 채로 또 발견돼요. 아, 그것도 도끼야? 그럼 이 새끼이지. 특히 똑같아요. 그래갖고 남편은 도끼로 머리 찍히고 막 찍혀갖고 다 엉망진창 난자단 상태로 발견되고 부인이 있잖아요. 그 아이세 같은 경우는 성폭행 당한 당했지? 상태에서 뭐 머리 찍혀서 죽은 상태로 발견됩니다. 난리 났겠다 이거. 같은 9월에 또 터져요, 교수님. 93 9월에. 혼자 살던 여성이었는데 70세 당시 만 70세였는데 하세르 카르스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살해당한 상태로 또 집안에 또 발견돼. 이것도 도끼야? 같은 달에. 예. 똑같은 방식이에요. 70대 고령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수차례 당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노인 성애자야. 예, 100%. 그리고 도끼 찍혀서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슬람권 국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성범죄 되게 세게 처벌한대 여기는. 말이라고. 야 이게 예의 범절에다가 우리가 그래도 유럽 소속 국가인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그러고 아예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랬대. 이거 못 잡으면 다 죽을 각오 하라고 그랬대 이때부터는. 그랬겠지. 죽을 맛이었을 거다 이거. 예. 그러니까 연이어 발생한 아이시 부부 사건하고요. 즉 카르스라는 할머니 있잖아요. 살인과 관련해서 목격자 지문 족적 아예 없고요. 참나 이게. 그다음에 주변에서 뭐 탐문해도 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람은 계속 2명 3명씩 죽어나가는데 증거는 없고 네. 환장하겠지.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아까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할머니 70세 할머니. 하세르 카르스라는 여성 있잖아요. 이때 이제 그 이제 시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톱 있잖아요. 손톱에 핥힌 게 있는 거라. 손톱 밑에 표피 조각이 들어가 네. 있었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DNA 나오잖아. 그래서 경찰이 와 그랬는데 이 당시 여기 그 튀르키예는 DNA 분석 기술이 없어요. 그래갖고 얘네가 최초로 유럽에다가 SS를 쳐가지고 보냈구나. 샘플을 보낸 거예요. 그럼 나왔겠지 DNA. 그래갖고 야 드디어 우리 DNA 확보한다 딱 그랬더니 결론이 뭔가 본인 겁니다 이러는 거라. 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 자기가 자기 긁은 거야. 예, 예. 그런 경우 있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머리카락 잡고 뜯어서 고통받으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더듬다 이러는 경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형사들이 현장에서 손에 막 그 죽은 사람 손에 막 머리카락이 쥐어져 있으면 네. 막 형사들이 신나. 어. 아 이거 범인 거다. 아 잡았다. 근데 조사해 보면 본인 거인 경우 많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과정에 자기 머리 쥐뜯은 경우도 꽤 많아. 환장하네. 자기 이거 긁은 거예요 할머니 같은 경우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 경찰 입장에서는 맥빠지지. 살점 샘플이 나오니까 야 맥빠지. 씨, 우리 말고 다른 유럽의 힘을 빌리자 그래갖고 했는데 맥빠지지. 했더니 우당탕 했더니 뭐 자기 거라니까 뭐 상된 맥빠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도 맥 빠지는 거죠. 아이고야. 그리고서 이제 95년으로 또 넘어가요. 야, 못 이 잡은 새끼. 거예요 계속. 이제 95년도 잡힐 때 되네 네. 이 새끼고. 집안에서 58세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요. 58세 여성 이름은 안 나와요. 비명을 질렀는데 손자랑 같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손자가 뛰어들어간 거야. 뛰어들어갔는데 보니까 뭐 좀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그리고 손자가 이때요 뭐냐면 도끼살인만은 잔인하다는 게 소문이 다 나갔고 그렇지. 이 손자가 머리를 쓴 게 10대 손자가 내가 들어가면 저 아저씨 죽을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옆에 있는 아저씨들 무릎을 꿀고 오자 그래갖고요. 옆집에 가서 아저씨들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르르 끌고 간 거고. 예, 우리 지금 할머니가 공격당하는 것 같다고. 그래갖고요, 이분들이 이제 엽총부터 해갖고요, 완전 무장하고 10여 명의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 새끼. 어르신이 쳐들어갔대요, 잡으려고. 갔는데 이미 상황 끝났지 뭘. 죽었어? 예. 이 할머니죠. 이 손자의 할머니는 58세 여성이 이 스카프로 목이 졸린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사망한 상태였어요. 이때는 도끼 안 썼네. 이때는 아마 촌락이 도끼를 쓰고 그 하는 시간 자체가 도끼가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일 벌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해갖고 총 11명이 그러네. 자차에서 죽은 거라.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성폭행 사건 있잖아요. 생존자들. 산 사람도 있으니까. 6명의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한 거죠. 진짜. 그러고 이게 어떻게 하냐를 고민하다가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경과가 됐잖아요. 경과가 되면서 하나 둘씩 옛날 기억이 되살아난 생존자들이 그렇지. 생존자들 진술을 받아갖고 공통점을 찾아야지. 그렇죠, 맞아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이때 출입기 경제 노력을 해요. 인상 그래서 차이가 나오는 정신과 의사, 상담 전문가 다 투입해가지고 야 이거 좀 해봐. 심지어 최면도 투입했대요. 했더니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 범인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고 아, 코스염.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와요, 교수님. 소매가 달린 반팔 셔츠. 요거. 예, 요 정도 되는 반팔 셔츠. 그다음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공통점이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청바지인 거 너네가 어떻게 기억해 그랬더니 청바지가 어쨌든 약간 좀 끼잖아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할 때 이거 바지 내릴 때 좀 시간이 걸렸나 봐요, 이게. 청바지를 입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면 다 안 내리고 위에만 내려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청바지는 명확하게 오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1995년 이제 그 초 지나서 이제 봄쯤 됐는데 살기물리라는 마을에 사는 58세의 기프트 이팩이라는 여성이 계셨는데 이 촌락한테 걸려갖고요 스카프로 이 목을 이게 이제 그 수법으로 그렇게 바꿨구나. 예, 도끼를 안 쓰기 시작했어요. 예. 목을 이게 하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거라 자기 집에서 걸려 들어갔어요. 도끼는 들고 있었대요. 그 쫄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목을 졸랐는데 스카프로. 근데 이제 스카프로 졸린 상태에서 기절을 했잖아요. 이제 성폭행 당했겠죠. 근데 이제 촌락이 죽었네 그러고 간 거라. 살았어요. 59세지 이것도 예, 나이가. 근데 당시에 이제 기절한 상태였는데 기절하고 있는데 뭐가 빠스락대더래. 그러니까 집에서 금품 다 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깬 거죠. 이 여자는 정확하게 본 거네 범인을. 예, 거의 이제 그게 죽은 척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범인이 가자마자 후다닥 옷 입고 가갖고 이웃한테 나 좀 빨리 병원으로 옮겨주고 경찰에 신고해줘 이런 거예요. 이때부터는 요 지역 일대가요 집단 방어 체제가 형성이 됐대요. 그냥 우르르 오겠지 이제. 그러니까 반장들 그렇지. 다 가서 공무원이 가서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데려가라.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바로 우당탕 했대요. 그래서 경찰 신고 들어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새끼는 죽었다고 간 건데. 네.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와서 물어본 거라. 그래서 누구야? 아주머니 기억나요? 그랬더니 이제 아주머니가 일단 저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스카프하고요. 그때는 뭐 여자분 참 훌륭해요. 스카프하고 속옷에 뭐 정액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다 가져가시고요. 근데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옆집 아저씨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촌락이야? 네. 그 자기네 옆집이네 이게? 네. 이 새끼 죽은 줄 알고 갔기 때문에 이게 이런. 그러니까 옆집보다는 이제 같은 부락에 사는 이제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웃이구만. 그래서 경찰이 그때도 촌락을 알고 있었대요. 지역 경찰은 아니 걔는 아니잖아요. 걔 저 착한 애인데 걔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도 그것 때문에 아리까리한데 이 기프트란 여성이. 근데 내가 봤을 땐 촌락이 맞는 것 같아요. 설마 하는데 그 사람은 똑같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라. 그래갖고 이제 그거 증거물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촌락에 대해서 제대로. 그때 청바지 즐겨 먹고 즐겨 입고 반바지도 입고 코스염 길게 기르고 하니까 야 일단 얘를 털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싶은 거라. 그래갖고 그 간간이 오전에 발생했고요. 오후에 있잖아요. 촌락집으로 경찰이 쳐들어가요. 쳐들어가갖고 이때는 이제 압수수색하는 거네. 예,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한 거라. 그 증거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그 귀뮤씨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집에서 없어졌던 뭐 훔쳐갔었던, 휴대전화 있잖아요. 이게 분실물이 있었는데 요게 여기서 나왔고요. 팬티가 없어진 여성들이 좀 있었어요. 이 새끼 또 훔쳐 그 트로피구나. 예, 그러니까 성폭행 당한 여성들 제가 앞에 말씀 안 드린 게 성폭행하고 죽었던 사람들은 팬티를 다 들고 갔어요. 그거는 정액 때문에 그럴 거야. DNA 때문에. 근데 갔더니 그 여성 팬티가 이렇게 수집한다 그래. 네, 수집한 게 트로피가 있었던 거예요. 트로피네 그럼 트로피. 근데 이걸 이제 그 유족들이나 생존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제 팬티 맞아요. 저희 돌아가신 엄마 팬티 맞아. 이렇게 된 거라. 이 새끼 딱 걸렸네. 딱 걸렸죠. 그래갖고 이제 잡혀왔네. 잡혀와서 임마야 너 훔쳐간 거 다 너네 집에서 털려서 나왔고 깜짝 팬티가 쫙 나왔는데 어떡할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촌락이 뭐라냐?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한 거 맞아요. 이렇게 된 거라. 야. 근데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멘붕 왔대요. 집단 멘붕이. 그렇지. 그 경찰에서 촌락이 범인 맞아요 딱 그랬더니
야 이게 말이 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증거가 나온 거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하네. 네. 그러고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사건이 원래 집안형사범원 사건인데 이 11명이나 죽고 6명이나 강력 사건이니까.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법원에서 우리 못해요. 저기 고등형사법원에서 해주셔야 하고 재판관을 넘깁니다. 그래갖고 이제 고등형사법원은 넘어갔고요. 1995년 제가 아까 봄에 기프트란 여성이 마지막으로 성폭행당하고 그 얘 신원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름부터 이제 재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주 어마무시무시한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재판 과정에서 첫 번째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성 노인들을 주로 성폭행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질문하고 판사가 질문하니까 내가 왜 노인네들 여성들 네, 여성들만 그러니까 남성들이야 뭐 제압할 목적으로 그러다 그렇다고 치고. 근데 성폭행하는 건 이슬람 문화에 안 맞지 않냐. 그리고 또 여자들 노인들만.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뭐냐. 그 할머니들은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이런 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내드린 거 해봐야 이 사람 자녀 수명이 4, 5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일찍 죽이는 게 무슨 상관일까요?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했고요. 나쁜 놈 새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우리 튀르키예가 이슬람권에서 사회복지가 가장 잘 돼 있지 않냐 선진국인데 근데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 할머니들한테 복지해드리면 젊은 사람들이 세금 내다 죽잖냐.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게 좋지 않냐. 세금 갉아먹는 돈벌레인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이 노인 문제가 튀르키예에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을 죽여줌으로써 우리 그 튀르키예가 가지고 있는 세대 갈등과 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다. 이따위로 얘기를 해요. 대박이죠. 도라이 새끼.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살인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 후세인 씨 부부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진술할 때 또 촐락이 뭐라 했냐면 내가 집이 가난해서 목동 있잖아요. 양치기를 했대요. 양치기를 할 때 그 아까 후세인 씨 집안을 가면 거기 참 부유층 집안이다 보니까 거기서 가면 이제 자기들끼리 낄끌대기 얘기하고 그 아이들 거기서 놀고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난 부잣집에 태어나면 쟤네같이 낮 시간대 숙제도 하고 부모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놀 텐데 나는 이 양새끼들하고 멍멍이 한 마리 끌고 다니면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분노를 느꼈다. 이게 나오고요. 기프트 사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신고한 어머니 있잖아요. 그 어머니 사건 관련해서 촌락이 또 뭐랬냐면 나는 중년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중년 여성이 나한테 성적인 판타지를 충족해 준다는 걸 알게 됐고 처음에 15살짜리 있잖아요. 그 성폭행 하나 있잖아요. 살려줬잖아. 예. 걔는 나랑 안 맞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재판에서. 나의 이상형은 60이 넘어간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는 내가 처음에는 남편이 있는 집에 들어갔다던가 여성이 있는지 알고 들어갔더니 남자 둘이 있어도 남자들 도끼로 다 죽였는데 이게 무의미하더라. 그러니까 그 후반부터는 아예 혼자 사는 여성만 동네 다 파악해서 찾으러 다니면서 헌팅을 한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 죽을 뻔했어. 특히 그 여성들의 목을 찢거나 머리를 도끼로 찢거나 목을 조르면서 입에서 피를 뿜을 때 내 그 오르가즘의 최절정을 느꼈다. 이런 진술까지 합니다. 판타지가 완전 미친 새끼 이거. 도라이 새끼. 그러다가 이제 1995년 7월경에요. 재판부에 7쪽 분량의 탄원서를 지가 써서 냈는데 지가 썼어? 이걸 뭐라고 하는데 열정의 탄원서로 지가 제목을 붙여요. 열정의 탄원서. 그러면서 뭐냐 나 사실은 지금 튀르키예 경찰이 나 고문해갖고 내가 지금까지 헛소리 한 건데 한 명도 죽인 적 없어 이러는 거라. 아니래? 네. 닭발 까는 그 탄원서야? 그랬더니 이때부터 이제 열받아갖고 검찰 측에서 생존자들 있잖아요. 다 들이대는 거라. 그 3일 후에 그냥 깨졌어요. 자백했어요 그냥. 미친 새끼. 그리고 얘가 얼마나 골 때리냐면 범행 과정에서 나 말고 2명의 범인이 더 있었다고 그런 거라. 공범이? 내 동네 친구 2명. 걔들 또 왜 끌고 들어가? 그리고 얘네 또 잡혀왔어. 아이고야. 얘기 진술해가지고. 그래서 잡혀왔는데 그냥 까진 거죠. 왜? 이 범행 시기에요. 한 명이 군 간부로 있잖아요. 그 간부 있죠. 직업 군인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갖다 대면 안 되지. 공무직이었는데 얘가 뭘 나와서 하냐고 군부대 있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예 공범 얘기 자체가 다 크지. 네, 이것도 저기 한 거고요. 그래서 좌우지간이 되게 웃긴 게 재판이 5년 동안 진행됐어요. 참 이게 말이 돼. 이거는 튀르키예 사법 역사상에서도 이게 거의 없대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5년 진행됐고요. 결론은 어떻게 났냐? 사형 선고 6회.
6번. 예. 그리고 20년형의 그 강간 있잖아요. 미수 있잖아. 예, 미수. 예. 그거에서 20년의 추가적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면 6번의 사형과 20년의 추가 중형을 받았으면 이 새끼 영원히 못 나와야지 맞잖아. 그죠? 응. 근데 진짜 웃긴 일이 벌어져요, 교수님. 2005년에 벌어져요. 응. 무슨 일이 벌어지냐? 5월 28일 날이에요. 튀르키예 국회에서요. EU에 확실하게 이제 들어가려고 가입하고 사형제도 폐지하고. 폐지를 하는 조건부 석방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요. 이게 법이 통과돼요. 에이고. 통과되면서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사형 있잖아요. 사형 선고자들을 전부 다 석방해? 종신형으로 전부 다 한다. 그리고 좀 오래 산 아이들은 조건부로 다시 재범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석방을 해도 된다는 법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 새끼가 나와? 예, 그래서 2005년 5월 28일 날 사면 됐다니까요.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그래서 라샨 사면이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나라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네. 예. 아 이거.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새끼 나와서 아마 신원 안 밝히고 숨어 있겠다. 그래서 이게 얘는요 어디 돌아다니면 죽어요. 이거 죽지. 예, 죽기 이거 때문에. 도끼로 죽을 놈이야 이거.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 죽었다는 기록 아예 안 나오고요. 나왔으면 아마 튀르키예의 신문엔 무조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생존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기록에서. 이거 괜히 우리가 이 새끼 사진 발표해 갖고 이거 뒤지는 거 아니야? 뒤져야지. 그래서 그럼 연건영이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 2005년에 사면 받아서 풀려 석방이 돼 갖고요. 지금 살고 있어요. 라시안 샤먼. 근데 이제 라시안 샤먼. 근데 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가끔 기록에 보면요. 외국 자료에 보면 이게 참 문제인데 그 아드난 초올락이라는 같은 이름의 사람이 좀 많아요. 이게 좀 튀르키예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 동명이인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60대 70대 할아버지 사진이 가끔 이제 SNS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촐락이 아니에요. 그 사진은 잘못된 지금 현재 사진이에요. 좀 얘잖아 얘. 예, 얘가 요 당시 사진 이후에는 없어요. 이 새끼 이거 천벌 받아 뒤질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길 가다 이거 잡아 만나면. 죽여야지, 이 새끼. 예, 이게 얼마나 잔인한데. 나라면 이 새끼 추적해서 결국 잡아 죽이. 그래서 어쨌든 석방이 됐고요. 석방이 돼서 지금 저거 어디 가서 잘 살고 있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참 거지 같네 이거. 나이도 60도 안 됐어요. 기분 더럽네 이거 마지막에. 예, 죄송합니다. 이거 사건이래요. 아이고 진짜 잔인한 사건이네. 튀르키예 사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씨. 양 교수 이거 자료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예, 근데 저는 튀르키예가 이해는 안 돼요. 예, 이해는 국가를 안 비난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뭐 그 국가가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끌고 갈 때 네. EU 가입이라는 큰 어떤 자기 나라의 어떤 이득을 생각한다면 이런 거는 사소하다고 치부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선진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 알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에르도안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정적들은 다 작살내더만. 예, 정적은 다 작살내면서 자기들이 그 글로벌 스탠다드나 유럽의 스탠다드를 맞춘다는 미명하에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아니죠.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개선하지 생각하지 않고 우린 이런 그 11명을 준 연쇄 살인범까지도 석방하는 사형 폐지 국가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을 받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맞아요. 돌아가신 분만 안타까워 이거는. 그렇죠. 네. 답답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마치겠습니다.